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감면 규정 B5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이 공익수용 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수용 사업이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염두에 두는 미리 계획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그 사업지구 내에서 토지를 매수를 해서 그 양도차익, 소위 말하는 갭투자에 대한 투기가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그 취득 시기를 제한을 하고 그 제한된 취득 시기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토지 보상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익수용 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가장 충족해야 될 요건은 단 하나입니다.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을 하라. 이 대원칙만 충족을 한다면은 관련된 감면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내가 양도소득세 이 시점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양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이 양도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는 거겠죠. 사업인정 고시일. 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2년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은 이런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이고 2년 이내에 취득을 했다면은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득 원인이 내가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면은 분명히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2년 이내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 일자가 2년보다 훨씬 이전이라면은 피상속인에 대해서 취득 일자를 나의 취득 일자로 동일시해서 상속 취득한 것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취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일반적으로 취득일이 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 일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훨씬 전에 취득을 한 상태라면은 상속인은 토지 보상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을 한 경우라면은 다음 네 가지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0%, 그리고 일반 채권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15%, 그리고 3년 만기, 5년 만기, 채권 중에서도 만기가 있는 채권이 있다면은 각 채권에 따라서 30%, 40%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면 규정도 앞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한도 1년 내 1억, 그 다음에 5년 내 2억이라는 종합 감면 한도 범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한 감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 또 만기가 있는 채권 보상을 내가 세법에서 정해준 대로 감면을 적용받아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보시다시피 토지보상법 63조에 따라서 현금 보상이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규정에 따라서 채권 보상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 보상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보상금이 1억을 넘는다라고 했을 경우 그 1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할 때 현금으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그 토지 보상 수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부재 부동산, 그 사업 소재지 내에서 있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긴 하지만은 채권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다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내가 만기가 높을수록 또는
현금 보상보다는 채권 보상일수록 감면율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채권 보상을 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신고함에 있어서 당연한 가장 유리한 최선책일까요? 일단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중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채나 사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채이므로 채권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5년 만기 같은 만기가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약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즉 특약기간 내에서 중도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은 만기에 따라서 추징률이 또 달라지는데요. 3년 만기 채권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의 15%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5년 만기 채권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더 높은 25%에 대한 추징률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상금 수령 후에 내가 대토나 아니면은 투자 목적으로 운용할 자금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채권은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현금으로 환가할 수가 있지만은 환가하는 과정에서도 증권회사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인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제적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만기가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추징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대해서 운용 가능한 재원이, 내가 다른 목적으로 운용 가능한 재원이 상당히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LH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주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이 높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장 계획한 다른 투자 운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현금 보상을 대부분 선택을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 보상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현금 보상을 선택을 할지는 내가 토지 보상금을 받고 나서 차후 자금 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채권 감면과 또는 현금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